안녕하세요. 보유플러스의 변미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임현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숙, 네, 보육사랑의 임현숙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육일지 작성법과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임 교수님께서 보육일지 작성법 말씀드리고 또 보육일지를 하나 공유해드리고 피드백 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네, 어린이집 평가제에 따른 보육일지 작성법, 그리고 마지막은 주간 보육일지 사례를 공유하고 교수님과 제가 피드백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육일지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성법에 대해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육일지 작성,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사례가 3, 4세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육일지는 3, 4, 5세, 그러니까 유아반을 대상으로 한 보육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누리과정을 중점으로 해서 보육일지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가 2019년 네, 개정 누리과정에서 보육일지 개선 방향이라든가 일지 양식을 예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안에는 0-1세 보육과정, 그다음 2세 보육과정, 예, 3, 5세 보육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3, 5세 보육과정은 이제 공통과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똑같이 이 공통 보육과정을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 5세를 저희가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료에서는 그냥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명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보육일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일지를 기록하는 이유는 보육교사가 담당한 반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또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개정누리과정이나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여기는 게 유아 중심의 보육과정, 그다음에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일지도 그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아 놀이 중심의 이 누리과정이 우리가 일과와 또 놀이 중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하루에 어떤 시간대를 또는 일주일의 시간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아 놀이를 저희가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아들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누리 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정 누리 과정의 보육일지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검토를 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개정 누리 과정의 보육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현재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보육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 우리가 3호세 누리 과정이라고 하죠. 이 누리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각 기관의 실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 수립에 있어서는 기관과 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까지는 보육계획안이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았어요. 시간대별로 중원에서 귀가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양식도 또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모든 부분을 이제 자율성을 주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연간 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간 계획은 1년을 단위로 우리가 보육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건데요. 이 연간 보육 계획안을 작성을 할 때는 누리 과정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원장님의 보육 철학,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지금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특성, 도시인지, 농촌인지, 또는 바닷가인지 뭐 이런 어떤 특성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계획은 모든 보육 교직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공유 자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시작이면 대부분이 어린이집에서는 2월에 교사 회의를 거쳐서 연간 보육 계획안을 우리가 이제 수립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 적응하는 거라든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 또 명절이 있습니다. 또 그 해에 특별한 어떤 국가적인 행사. 올해는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까요, 교수님? 올해는 국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이 곧 열리죠. 이런 네네. 부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만일에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가 아니라 유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들이 보고 있는 이 스포츠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교사를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선생님 왜 저희는 투표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도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반을 아이들이 이제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연간보육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기관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이제 반을 진급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간보육계획안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개정 우리가 누리과정은 우리가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예, 만들어진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놀이들이 우리가 연간보육계획안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보육계획안인 유아들의 놀이 경험에 따라서 흥미에 따라 관심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체적인 어린이집 전체 차원에서 연간보육계획안이 작성이 되었지만 5세반이 2반이라면 그 5세반이 조금씩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사의 자율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월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에 대한 그 검토 사항을 좀 보면 우리가 한 달 단위의 월간과 일주일 단위의 주간, 그다음에 하루 단위의 일일 보육계획안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나만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고 또는 월간과 주간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간과 일일 보육계획안을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보육일지를 쓰는 걸 보니까 주간 보육일지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일일 보육일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통합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되는 놀이를 이제 기록하고 다음 날 지원할 내용을 간단히 이제 계획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안의 양식도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율적으로 양식도 자율적으로 분량도 많이 적어도 되고 적게 적어도 되고 선생님들이 일지 쓰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선생님들이 쓰다 보면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내용들 작성 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이집과 교사의 필요에 맞게 또 신념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 시간은 저희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놀이 시간 또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바깥 놀이가 있는데요. 놀이 시간에 플러스 전이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육일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가 보육일지 하루를 쓰든 아니면 일지를 쓰든 간에 일주일을 쓰든 간에 놀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네, 우리가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놀이의 흐름, 이런 것들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놀이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획된 그런 활동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놀이를 포함한 유아들의 어떤 자유놀이 진행을 할 때 중심이 되는 놀이, 예, 중심이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길게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또 평가제에는 나와 있어요. 평가 지표에는 실내 놀이 시간을 2시간 이상, 그다음에 바깥놀이는 유아들이니까 1시간 이상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된 놀이와 또 우연히 사실은 여기서 계획된 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놀이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놀이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어떤 놀이 상황들이 있어요. 예, 선생님이 예측할 수 없는, 놀이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된 놀이에 대한 간단한 선생님의 어떤 평가, 네,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이 놀이가 다음날 또 그 놀이가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하면 좋을지, 이 지원 계획은 놀이감, 놀이 재료, 교재 교구를 지원할 수 있고 또는 공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좀 넓혀줄 수 있고요. 오늘 아이들이 블럭놀이에 굉장히 많이 심취돼 있고 흥미를 있다라면 내일도 그 놀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블록놀이 영역을 더 넓혀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원하는 일이고요. 시간을 좀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아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관찰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록이 되어줘야 됩니다. 보육일지는 놀이 중에 작성한 메모, 우리가 포스트잇에 기록을 해도 괜찮아요. 막 워드 작업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일지를 작성을 했다라면 이제는 이것도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놀이 상황을 포스트잇에 기록할 수 있죠. 그 포스트잇을 그냥 갖다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 사진, 정말 이거는 기억하기 쉽고 눈으로 봤지만 이거를 내가 정말 좀 남겨야 되겠다 싶은 그런 어떤 놀이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는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매번 우리가 일지를 쓸 때 놀이 사진 넣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은 아니고요. 이것도 선생님이 교육적 판단을 해서 이거는 사진 자료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일지 중에는 반운영 특이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반을 운영을 하면서 부모 면담을 했다거나 또는 부모가 특별히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병, 예, 그런 어떤 발병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방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하면 되고 또 안전사고에 관련된 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지면 됩니다. 또 주간보육이나 또 일일보육 계획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는 주간보육일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육일지 기록을 하기 위한 실제 팁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면요. 보육일지는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1에서부터 10까지를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과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진행된 정말 놀이가 아주 풍성하게 아이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 놀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과들이 있어요. 특히 일상생활들, 등원하고 손 씻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은 거의 반복되는 일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략히 기술할 수 있어요. 간략히 기술할 수도 있고 또는 중점 특이 사항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일 반갑게 맞이하기, 자기 물건 정리하고 귀가하기 이런 거는 안 해도 괜찮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번 동일한 내용은 상세하게, 왜냐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보육일지 쓰는 것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 이렇게 많은 자율성을 준 것 같고요. 이 보육일지는 각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별도의 양식, 네, 기록 양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평가제에 따른 보육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육일지는 월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중에서 한 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이니까 교과목 형태로 기록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보육 일지는 하루 일과와 놀이 실행, 그리고 지원 계획, 교사의 지원 계획, 반영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에 대해서는 평가제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는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록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이 시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바깥놀이는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0세는 주 3회 30분, 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날씨나 감염병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를 못하고 대체 활동을 할 때는 꼭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낮잠은 만 3세 이상 필수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특별활동은 오후 12시 이후에 제공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24개월 이상만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18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아가 24개월 이상 된 영아와 함께 같은 반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면 부모 동의와 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활동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다면 이들을 위한 놀이 및 활동 지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간식, 건강영양교육, 지역사회 연계, 안전교육 및 소방대피 훈련도 보육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는 월 1회 이상, 영아는 2개월에 1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6시 이후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보육제도 가 도입됐으므로 연장반 또는 당직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이 시기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놀이 및 휴식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평가제에 따른 보육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보완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사한테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줬죠. 근데 평가제에서는 놀이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실내는 2시간 이상, 그다음에 바깥놀이는 1시간 이상이라는 거를 정해놨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깥놀이 날씨가 좋으면 바깥놀이를 1시간 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교실 안에서 그래도 2시간 해야 되나요? 그러거든요. 아니요. 네, 그러면 교실에서의 놀이는 1시간 30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실 안에서의 놀이와 바깥 놀이가 합쳐서 3시간 이상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평가제 의무로 되기 전에 우리가 평가 선택을 할 때는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실 안에서 반드시 2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숲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집은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놀이는 교실 안에 그다음에 바깥에 놀이가 합쳐져서 예, 우리가 충분히 3시간 이상이 확보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잘 말씀해 그리고 조금 주셨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있는데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산책하는 것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제 교사들이 있는데 그건 또 별개죠. 그건 이제 바깥놀이에서 산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거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역사회 굉장히 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경찰서라든가 또는 마트라든가 약국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또 우리가 지역사회 공공기관, 미술관, 박물관, 뭐 도서관 이런 곳을 가는 거고요. 우리 동네 둘러보기는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라는 주제. 근데 산책이 지역사회 연계인가? 뭐 이렇게 교사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이 처해 있는 그 특성을 파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의 주변에 어떤 공공기관이 있고 우리가 유아들과 영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공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